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력 배치 기준 아시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그 장기요양 급여 제공 절차에 보면은요. 자, 장기요양 기간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예,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신고한 직종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사무원은 사무원 업무, 조리원은 조리원 업무. 각각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요?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사항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이건 뭐냐면요. 상근의 의무라는 건 그냥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소정 근로 시간이 있죠. 월 기준 근무 시간에 근무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무 시간 외에는 어떻게 돼요? 비상시 응급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연락이 가능하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력 기준을 배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시설장 한 명과 한 명 이상이고 몇 명 대 한 명이라는 게 있죠.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 입소자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용자 11대 시설장이 한 명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사회복지사 한 명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한 명 이상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많이 뽑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력 가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산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소자 수에 따라서 가산 점수가 있고 몇 명까지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한 명 이상을 뽑는데 가산 점수가 1.4점이다.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간호조무사나 물리작업치료사도 한 명 이상이니까 우리가 더 인력을 쓸 수 있어요. 가산 점수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도 그러면 내가 어떤 인력을 가산을 받아서 더 쓸 것인가? 사회복지사를 두 명 쓸 거냐, 요양보호사를 두 명 쓰고 사회복지사를 한 명 쓸 거냐. 뭐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입소자 수를 이해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인력 가산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산의 범위 요걸 다 이해하신다는 전제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원이 있죠. 조리원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인데 여기 한 명이라는 건 뭐예요? 필수고 한 명 이상이라는 것도 뭐예요? 한 명이 필수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더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산의 범위 내에서만 공단에서 지원을 한다. 내가 시설장을 뭐 두 명 뽑는다. 아무 의미 없죠. 그렇게 해서 조리원을 하는데 조리원은 어떻게 돼요?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리원을 두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시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도 반드시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반드시 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무 인원수를 제외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여기서도 이렇게 돼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급식을 위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영양사가 없어요. 중간에 근무하다 간뒀는데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조리원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조원은 어떻게 해요? 운전원도 한 명을 반드시 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사무원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을 둬야 되는데 25명 이상일 때 한 명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아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가할 때 인력 가산을 할 수 있는 거와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장기간 기간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입소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앞에서 입소자는 입소자 수를 구하는 기준도 말씀드렸죠? 예, 입소자 수는 급여 제공 일수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는 거고, 제가 또 뭐라 그랬어? 미이용도 입소자 수에 포함되고 해서 입소자 수에 포함되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사자도 우리가 종사자로 인정받는, 종사자 1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장기간 고시에 뭐냐면요. 월 기준근무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급여 비용의 가산을 받거나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 일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인당의 월 기준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은 뭐냐면 공휴일 제외하고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요. 토요일을 제한 근무 가능한 8시간으로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주 5일 근무하고 8시간 하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다 준수하면은 어떻게 돼요? 1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거죠.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토요일을 제외한다는 거죠. 자, 토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은 뭐요?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또 공휴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죠. 그럼 8월 15일은 뭐요? 이게 그 공휴일에 관한, 강동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8월 15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근무가 가능한 거, 우리가 우리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근무 가능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월 기준근무제. 그럼 뭐요? 매월 틀리죠? 예, 매월 뭐 30일인 것도 있고 31일인 것도 있고 또 뭐요? 그다음에 공휴일이 있는 것도 있고 틀리죠. 자, 그래서 이 월 기준 근무 시간 기본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또 적용이 되냐면 공휴일을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공휴일에 뭐냐면 강공소의 공휴일이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 날은 당연히 쉬죠. 강공소 공휴나 그다음에 뭐 3.1절, 강복절, 개천절, 한글날, 뭐 1월 1일 추석, 뭐 부처쯤 오신다 이런 날 있고 우리가 또 뭐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로 국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공휴일에 또 뭐가 있어요? 대체 공휴일이라고 있죠. 이게 뭐예요? 네. 우리가 쉬는 날이 일요일이면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쉴 수 있다. 대체 공휴일이니까 라는 걸 만든 거니까 무조건 공휴일을 쉴 수 있다. 요 공휴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자, 근로기준법에 휴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내가 일요일부터, 일주일한 건 뭐예요? 일요일부터 요 달에 일주일을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할 때 하루를 유급으로 쉬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토요일이 파란색이죠? 네. 달력을 보시면 요즘 달력은 아닐 수도 있지만 토요일이 파란색인 게 있습니다. 이게 유급휴일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요일 날을 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설 같은 데는 일주일에 평균이 1회 이상이니까 근로자마다 뭐 화요일 날을 유급휴일로 둘 수 있고 목요일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달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주야간은 그렇게 근무를 안 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만드는 기준이 뭐다? 아, 그래서 왜 이 8월 달에는 왜 근무 일수가 168시간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168시간을 정확하게 근무를 하면 종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종사자가 1인으로 근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168시간은 뭐예요? 하루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10시간, 10시간, 10시간 해도 되고요. 뭐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 상교대 근무를 해서 12시간, 12시간 근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68시간은 뭐예요? 전체 월 기준으로 168 근무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셨죠? 네, 여기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럼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따라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고시에는 뭐라 있냐면요. 그럼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종사자의 조건이 있어요. 자,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직원 1인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근무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무라는 건 뭐예요? 휴게 시간을 2시간 주건 3시간 주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마다 30분씩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실제로 9시에 와서 우리가 회사 기간이 한 저녁 8시에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은 그렇게 어 9시간, 10시간 이상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예요? 휴게 시간을 우리가 8시간 근무면 1시간이지만 휴게 시간을 2시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휴게 시간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다. 근데 휴게 시간이 뭐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죠. 퇴근을 하고. 네, 어쨌든 월 실근무한 신고로 실근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또 여기서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원이 부재하거나 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실제 근무하고 좀 배치될 수가 있잖아요. 앞에 뭐예요? 앞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 근무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는 뭐예요? 일부를 일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부재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위생원이 안 나왔어요. 그날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이 좀 보조를 했을 수 있죠. 뭐 사무원이 좀 빠졌다든가, 뭐 오늘 뭐요? 간호사분이 안 나왔어요. 그럼 요양보호사님이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예. 그래서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요? 업무 분장에는
정확하게 나누고 그 일을 이게 이제 한수당한 게 뭐냐면요. 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요? 위생원이 뭐 그 빨래를 계속했다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근무를 하시면 되는데 일부는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월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의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 인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고시를 이야기할 때 이 고시에 대한 거를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 고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고시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고시를 정확하게 내는데 여기 뭐라 해서 조건이 뭐예요? 근무 시간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보면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종사자 둘을 합쳐갖고 180시간이면은 이거를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168시간에서 남는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종사자 A가 월 기준 근무 시간이 8월에 168시간인데 내가 뭐 190시간을 일을 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을 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68시간 이상만 하시면 되는데 이 그진근무 이상 뭐 나는 190시간 했다. 뭐 185시간 했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일을 많이 했다고 의미가 없고요. 근무 시간만 하면 되는데 단지 어떻게 해요? 종사자가 근무 시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중간에 종사자가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종사자를 중간에 뽑았을 거거나 아니면 뭐요? 음, 그런 경우가 대부분 적용되겠죠. 예, 요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제가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월 기준 근무 시간을 했는데 여기 또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걸 말고 휴일을 기준으로 뭐가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월 168시간이지만 연차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 뭐야? 휴일이라는 거 월 기준근무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경우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가도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육아휴직도 있죠. 뭐 그다음에 산후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이런 부분이 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또 유급휴일 대체도 있어요. 예,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요. 예, 이건 뭐요? 고시에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경조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유급인 경우에. 예,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 시간을 인정받는 게 뭐고 근무 시간을 인정을 뭘 받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이걸 아시는 거겠죠. 다 아셔야겠죠. 자, 주요간부의 운전사는 근무 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보조 운전사, 그러니까 보조원은 50%만 인정해도 근무 인원으로 인정이 된다. 네, 요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요거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럼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방법에 있는데 연차도 있고 내가 인정하는 근무 시간이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자, 이동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34조 이동 서비스 비용이라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주야간 보호급여의 이동 서비스 비용은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원 등이 어떻게 해요? 특별자치, 특별지도자, 시장, 군수청에 신고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이렇게 쭉쭉 나와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동 서비스를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장기 요양원 등이니까 뭐예요? 장기 요양원 등은 누구나 이동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랑 위배되는 거죠. 실제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된다는데 이 고시에 장기 요양원 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기 요양이라는 건 뭐예요? 종사자죠? 종사자는 뭐예요?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도 있고, 물리도 있고, 뭐, 뭐 사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죠? 예. 사회복지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등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고시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업무지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거를, 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근무를 해야 되니까, 뭐, 요양보호사는 이동서비스 못한다. 뭐, 누가 본들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에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다, 못한다. 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근무를 하는 게 만들어지는지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근로기준법도 아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기관들이 주 8시간 근무를 하면 이렇게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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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근무를 하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8시간 근무인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월 168이기 때문에 10시간, 10시간, 10시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최대 근로기준법에 따른 52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근로시간,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8시간씩 말하는 거죠. 근로시간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근로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근데 이따가 아까 이제 제가 말한 거에 따라서 출퇴근 근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출근 시간이 있잖아요. 9시에 출근 시간인데 내가 9시부터 근무 시간이죠. 그럼 8시 반에 출근을 하면 8시 반부터 근무 시간이 아니에요.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있다가 9시부터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근무 시간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지 않을 때는 내가 근무 시간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사용자의 그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들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고 얘기를 뭐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거 이동 서비스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넘어갈게요. 일단 그런 걸 아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인 경우 30분 이상, 뭐 1시간 줘도 돼요.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설장은 내가 근로시간을 8시간이지만 뭐 아침 9시부터 뭐 이동 서비스 종료될 때까지 저녁 8시까지 근무할 수 있을 때는 뭐 휴게 시간을 2시간을 줄 수도 있고 근로 시간을 아예 하루에 뭐 10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30분만 쉬고요. 네, 요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정확하게 따질 때는 우리가 이동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무실을 출근을 해서 어르신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원래 기준은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사무실에서 어르신을 모시러 간 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로를 시작한 거, 내가 9시부터 근무다, 아니면 내가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이동 서비스 시작한 거, 그때부터 근무 시작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근로자가 어떻게 돼요? 시설장하고 얘기해서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수급자를 모시고 오겠다. 뭐 당연히 이것도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서 수급자까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수급자를 모시러 도착한 시간이 있죠. 여기서부터 근무 시간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 근로자의 사용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휘 감독을 받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출장이라든가 우리가 뭐 공가나 뭐 어떤 게 있죠. 그런 걸 받을 때 어때요? 집에서 사무실을 출근하고 사무실에서부터 자, 제가 출장 갑니다 하면 요 출장 시작 시간부터 근무 시간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의 지휘 감독이라는 거하고 이동 서비스가 사무실 출근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집에서 내가 바로 어르신을 모시고 가도 도착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30분 이상을 잡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근무는 하루 8시간이지만 10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차 있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연차에 대해서도 교육을 따로 한 게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냥 우리가 케어포도 다 있죠. 한 달이 지나면 하나 생기고 한 달이 지나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자동적으로 케어포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년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는 이렇게 동화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 시간에 인정이 된다. 근데 연차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에 일정이 잡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데 내가 뭐 가끔 그런 기간이 있어요. 휴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근무 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안 되고요.
근로가 있는 날에 정확하게 연차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또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영상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게 있어요. 이 기간에서 뭐냐면요. 올해 작년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되면 법이 자꾸 바뀌어요. 이 고시가 자꾸 바뀐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고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근로기준법하고 고시에 있는 그 근로기준하고 서로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꾸 연차를 맞춰가요. 그래서 연차에 맞춰서 새로 생긴 게 뭐냐면요. 칠항이 생겼어요. 칠항이 뭐냐면요.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게 2년 전에 생겼을 거예요. 네, 2년 전에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연차가 올해 생겼어요. 제가 15개가 생겼는데 15개를 다 쓰지 않고 만약에 3개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쓰겠다. 그거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돼요. 기관에서 내가 이거 업무를 모르고 내가 남아 있으니까 내가 올해 뭐 15개를 쓴 거에서 12개에서 3개 있으니까 내년에 이 연차를 가지고 근무 시간을 인정하겠다. 그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기관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수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한수를 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 정도예요. 요 정도는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케어포에서 이제 고시라든가 바뀌는 거 교육을 하니까 항상 들으시면 됩니다. 최소한 지금 듣는 게 이해를 못해도 그런 게 있다 하고요. 동영상 올려놓으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Q&A 한번 볼게요. 올해 발생한 연차 유급 후에 대해 사용 촉지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으로 2월에서 사용해도 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연차를 그럼 내년에 연차 써라. 그래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70조는 새로 생긴 거예요. 한 2년 전에 생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에요. 네.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없는 건데 장기간 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 곳이에요. 그렇죠? 저도 선연차가 인정된다는 건 처음 봤는데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선연차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환수를 했어요. 근데 공단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선연차를 사용했다고 환수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선연차를 사용한 기간은 뭐예요? 입사일로부터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니라 회계 연도로 기준을 해서 연차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났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연차가 안 생겨도 급할 때는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꾸로 또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거예요. 장기 요양에만 있는 고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근로기준법 60번 2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미만 종사가 발생한 연차 휴가 중 발생 이전에 미리 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3일 이내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환수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모두 한다. 대표자와 종사자를 사전 합의하고 종사자의 요청, 뭐 종사자가 요청을 하겠죠. 내가 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연차를 써야겠다. 그 대신 그 연차가 못 쓰면은 내가 근무 시간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연차로 근무 시간을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좀 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연차까지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퇴사 시 반드시 연차 발생 일수가 연차 사용 내가 퇴사할 때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썼지만 나중에 한 달 한 달 한 달 근무를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생된 게 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뭐 큐를 보면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기간에 요청하여 연차 휴가를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네요. 네, 근무 시간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무슨 사항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서 그것도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요? 1년 미만인 종사자예요. 1년 미만인 종사자. 이 조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럼 1년이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15개가 다 생겼죠? 그러니까 15개를 미리 발생을 하니까 소년차란 개념이 없는 거죠. 여기는 발생하기 전이니까요. 음. 그래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미리 사용한 연차 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 연차 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연차 휴가는 근무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런 고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이너스 3 연차를 쓸 수 있구나 하고 케어포에서도 인정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뭘 하셔야 돼요? 퇴사할 때 이분이 근무 일수를 한 달 더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이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간을 운영, 이런 거는 아예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업무를 안다면 퇴사 때 반드시 이게끔 되라. 물론 케어포에서도 이런 기준의 로직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업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부 사항이라고 또 유급휴일이 있어요. 네, 유급휴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아까 다시 한번 넣을게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날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15일 날, 우리가 8월 15일 날은 뭐예요? 휴일이니까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근무만 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근무해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해야 되는데 15일 날 기간이 일을 해요. 그러면 어르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르신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다 준수했다. 그리고 이날 일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관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수당을 더 둬야 되잖아요. 휴일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서 만든 게 뭐예요? 이날 근무를 하시되 평일인 다음 달에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서 휴일로 쉴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사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자, 유급휴일 대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유급휴일 대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 시간을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케어포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고 아까 같은 휴일날 근무를 하면은 다음 연도에 휴일로 쓸 수 있다. 예, 그게 저희 케어포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고시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근데 뭐예요? 당해년도 안에 써야 돼요. 예. 최대 8시간까지 이월하여 근무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 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걸 기준으로 케어포에서 기준 근무 시간을 유급일 대체라고 만든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근데 뭐야? 해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월 가능이고 최대 8시간 된다. 예, 근데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인가 그 경우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 보면 유튜브에 유급휴일 대체라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퇴사할 수 있잖아요. 예, 갑자기 직원이 내가 퇴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퇴사했는데, 이 직원을 뽑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월 기준근무 시간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월 기준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하라도 특례라는 걸 줘서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겠다고 만든 게 어떻게 해요?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산정에 대한 특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시설장, 요양보호사. 이거 다 읽어보세요. 한 번씩.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듣는다고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 전까지 퇴사한 신고는 근무 종료일 다음 달 30일까지 근무한 걸로 인정한다. 예.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예. 뭐를 해야 되면 적극적인 채용. 예. 적극적인 채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30인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서 구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돼요? 2회 이상 공고하고 1회당 10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퇴사를 하는 게 자주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으니까 이 고시를 알고 그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걸 외울 필요, 저도 외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직원이 퇴사를 했네. 근데 근무 시간을 못 채우네. 그때 고시에 있었지. 고시에 찾아보고, 그럼 그 조건을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어떻게 해요? 직원 채용을 위한 이해 공고, 워크넷이나 공고를 하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요거를 조건을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지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거꾸로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법을 이용하시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30일까지는 인정이 되구나.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못이나 법이라는 걸 모르면 당하는 거고요. 잘 알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변호사를 쓰죠.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법을 빠져나가는 것도 알죠. 어쨌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최소한 이런 게 있다. 오늘 교육하는 정도를 아셔야지만 활용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례가 있다. 그다음에 유급휴일 대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그게 왜 만들었는지 그런 거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그날 근무시키고 수당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유급휴일 대체라는 게 있구나. 그럼 내가 대체해서 매번 쓰는 거예요. 근무를 시키고 다음에 쉬어라. 예, 예. 그리고 뭐 휴게 시간도 많은 이걸 아셔야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Q가 나온 건데 말씀드리 한번 읽어볼게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4년 1월부터 퇴사 직원이 퇴사 직전이 3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 직원의 근무일차는 30일 동안 근무한 거로 인정됩니다. 네. 그거 아시죠? 네, 이때 뭐 나머지는 더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외우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직종은 뭐 정해져 있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월 기준근무 시간을 알고 월 기준근무 시간에 져야 되는 거 연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유급일 대체 말씀드렸죠. 공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또 뭐요? 이건 뭐예요? 고시. 장기간 급여 제공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고시에서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는 뭐예요? 이날 본인의 결혼 5일 했다고 5일 나온다고 돈을 급여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적으로 월급제니까 그냥 주는 거죠. 하룻배는 유급인 경우 휴가 시작일로부터 사유 발생일 3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공휴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래.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자, 아까 168시간인데 하루라도 여기서 분할해서 사용했다든가 그러면 하루라도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한두 시간 때문에 한 명이 인정을 못 받는데요. 한 명이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해서 감산이 당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체 뭐 10%지만 지금 그 인력에 대해서 감산이 적지만 옛날에는 진짜 이거 한 번 하면은 감산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휴일을 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3일이니까 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사망을 했으면 오늘 사망을 한 게 사유가 발생했죠. 그럼 내일부터 3일이네, 내일 모레부터 3일이네. 이렇게 해서 그 3일 이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발생일로부터. 요것도 하루라도 아니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라면 사유가 오늘 발생했으면 하루, 이틀, 3일 안에 쓰시면 돼요. 그 4일 이후에 썼을 때 어떻게 해요? 조건을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 정확하게 휴일도 포함한다는 걸 이해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겨울 5일. 물론 이거는 5일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본인의 경우는 3일이라고 어떻게 돼요? 기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5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5일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어느 기간에는 우리의 뭐요? 운영 규정에 내가 3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5일까지 인정해 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녀의 결혼 1일, 예, 1일. 이걸 뭐 안 해도 돼요.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연차로 해라. 근데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면은 1일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어느 기간은 이거를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냥 연차로 다 해결해라. 예. 시간을 인정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자,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을 병가 30일 이내. 이런 건 뭐예요? 자, 근데 이걸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에 대한 뭐예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죠. 네.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녀의 결혼을 했는데 뭐 무조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녀의 결혼했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청첩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건 뭐 사망신고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병가는 뭐예요? 병가를 받은 그 병원에서
병가 신청 이런 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출산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거 하시고요. 또 바뀐 게 있어요.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를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이게 전에는 뭐였냐면 대표자의 시설의 경우 5일밖에 못 쉰다. 그러다가 또 바뀌었어요. 10일밖에 못 쉰다. 그러다가 또 바뀌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전용한다. 네. 그러니까 이 고시가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보다 정확하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대부분 근로기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바뀌었죠? 이렇게. 1개월 개근 1년. 똑같아요. 그냥 근로자도 시설장인 경우는 근로자다.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고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불합리한 방향에서. 예, 이런 건 뭐예요? 장기용 기관에서 많이 얘기를 했겠죠. 뭐 불합리하다는 부분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이동 서비스라는 게 있고, 출장이라는 게 있고, 외부 교육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또 근무 시간을, 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근무 시간을 인정받는 걸 알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법을 알고 쓰라는 얘기죠.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강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 8시간 내에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여기 보면 내가 그 종사자로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잖아요. 예. 내가 신고한 직종과 관련한 거 보수교육은 당연히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정확하게 하면요. 뭐냐면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로서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예. 이 사람들의 요양보호사는 뭐예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급여 제공 지침과 예.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뭐 요양보호사가 뭐 재무회계 교육을 받았다. 이건 전문성 강화 아니죠? 사회복지사가 재무회계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건 되죠?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중화하는 전문성 강화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면 16시간 받으세요. 그러니까 1인당 연간 16시간이니까 이틀 8시간 근무로 16시간이죠. 경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라.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5월 1일 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관련돼서 다 없어졌죠. 네.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가 주위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인터넷이나 어떻게 해요?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온라인 교육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알아서 내가 근무 시간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고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오프라인 교육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옛날에는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럼 평가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뭐 했는데, 어, 어, 그 공단 Q&A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희 케어포라는 사설업체에서 전산교육을 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예. 전산교육을 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하는 교육도, 공시교육도 케어포에서 하는 교육이지만 어떻게 돼요? 외부 기관에서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한다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역량 교육으로 뭐 인정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교육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교육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교육을 하고 했을 때 나는 이 교육을 받아서 서비스 질이 향상됐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24년 주요 개정 하나 볼게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교수교육에 참여하면 근무 시간을 인정 가능할까요? 예, 이 기준에 따라서 일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녹화형 사이버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시간 출석 체크 가능한 온라인 교육도 하나요 인정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로 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줌으로 하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아마 인정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근무 인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연차를 쓰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 썼다, 병가를 썼다, 어떤 거요? 어떤 경조사를 썼다, 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수교육을 갔다 오면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 와서 근무를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근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퇴근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스마트폰도 하지만 가장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출퇴근 체크판이라고 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기화 기간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직원의 근무 일자 및 출퇴근 시간이 기재된 근무 일지를 작성을 보관해야 됩니다. 근무 일지라서 근무 내용이라는 건 없어도 되고요. 그냥 출퇴근 시간만 있으면 돼요. 출근의 시간, 퇴근 시간, 내가 경조사, 연차 뭐 하는 거를 보관해야 되며 근무 일자 외에 해당 증비 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 자, 1호 및 2월이 사유를 입증할 뭐 사망, 뭐 출생신고서, 병가 등 처방전을 한 거요. 교육, 네, 교육에 대한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유급휴일에 대한 대체, 관리 근무권, 이런 걸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과 고시에 대해서 업무를 알고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교육에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린 거예요. 우리가 근무 일정을 잡잖아요. 그죠?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맞게끔 근무 일정을 잡고 매달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을 해요. 제가 케어포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 케어포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서 다 기준을 잡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근무 내용을 한 걸 등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직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사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연차도 만들어주고요. 근무 시간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근무를 한 다음에 공단에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근무 시작, 출퇴근 시간하고. 이런 업무를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종사자 근무를.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각자 실 근무를 한 거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 급여 제공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교육을 말씀드렸고요. 예. 나머지 고시는 어떻게 돼요? 예, 여기에 대해서 50조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입소자도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요. 케어포에 보면요. 사실 다 있습니다. 여기 케어포에 보면은 검수 들어가서 유급 휴일이다. 자, 이렇게 유급 휴일이라고 치시면은 자, 유급을 대체라고 근로기준법에 만든 것들도 또 세부사항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네, 이런 거를 다 근무 보시면 일정을 돼요. 잡았더니 네. 초과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변경된 것이 아니라 15일은 강복. 케어포에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케어포를 보시면은 예, 거기에 따라 우리가 월 기준 근무 직원 관리하는 거 있죠? 직원 관리에 대해서 예. 예, 이따가 저희 직원이 할 거예요. 예, 근무 일정표 다 여기 근무 일정표를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맞춰서 잡는 거 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예, 휴가 선택하는 거, 월 기준 근무가 생기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런 근거하고 공단에 하는 거. 그 직원 관리에 보면 연차가 음, 직원 정보에 관리면 연차에 사용한 거, 연차의 사용 기록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고시에 따라서 다 만든 거고요. 이런 기준이 아마 여러분의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는 저기 입소자 했고요. 종사자 했고요. 고시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한 게 아니라 큰 줄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요. 고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운영하는 분은 아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